임대차의 효력입니다. 목적물의 사용 수익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부터 살펴볼게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갑과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임차인인 을이 이 건물의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인 갑이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전세권이나 지상권에서는 빌린 사람이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했잖아요. 즉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했어요. 즉 주인이 부담하지 않는 의무였죠. 하지만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임대인이 부담하는 유지수선 의무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특수용도를 위한 유지수선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임차인이 노래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노래방 하려면은 각 방이 방음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방음과 관련된 유지수선은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인 임대인이 방음까지 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셨죠? 임차인의 특수용도를 위한 유지수선 의무까지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이. 그리고 통상적인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시 사용하는 임대차, 예를 들어 하루 자는 모텔 같은 거죠. 모텔 경우에는 임대인, 숙박업소의 주인이 안전배려 의무까지 부담합니다. 아셨죠? 통상적으로는 부담하지 않지만 모텔같이 일시 사용하는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안전배려 의무까지 부담해요. 그리고 임대인의 대수선 의무는 면제특약을 하더라도 그건 무효예요. 대수선은 설비 관련된 대공사를 말하는데 규모가 큰 공사죠. 이런 공사를 임대인의 의무에서 면제한다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잘구리한 소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유효하지만 큰 공사인 대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무효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임대물에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집주인이니까 비 새는 것을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리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용 의무니까. 그리고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앞의 경우처럼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리고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나타났어요. 이게 내 거다라고.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즉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통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천장에서 비가 새는데도 통지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통지 의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겠죠.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차임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입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을, 임차인이 과실 없이 예를 들어 천재지변 같은 경우죠. 천재지변으로 이 집의 반이 50%가 불타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 건물에 50%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50%가 불탔으면은 차임도 50% 감액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100만원 주던 거를 50만원만 받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물에 대한 공가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차임 증감 청구권이죠. 차임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한편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임차인은 보증금과 상관없이 매월 차임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차임이 돈이든 쌀이든 상관없죠.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이 없어가지고 나는 차임 지급을 거절하니 보증금에서 까세요라고 임대인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보증금에서 차임 까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수용한 결과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거죠. 보증금을 까라고 하면서.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차임 증감 청구권에서 임대인이 차임을 올려달라고 보통 그러죠. 그럴 경우에 임차인이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재판에 이긴 증액의 효력, 임대인이 이긴 거죠. 이럴 경우 증액의 효력은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증액 청구시로 소급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처음 증액을 청구할 때로 소급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확정 판결시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차임을 감액할 사유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감액을 못하도록 특약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죠. 반면 차임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은 유효해요.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그리고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해야 된다. 기타 토지는 예외적인 거고 동산, 건물, 대지는 부동산, 동산이죠. 대부분의 부동산, 동산은 매월 말에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확기가 있는 것, 벼 같은 거 이럴 경우에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어요. 즉 최고하지 않고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법, 즉 주택임대차법에서는 민법상의 임대차와 똑같이 2기로 규정되어 있고요. 한편 상가임대차법에서는 3기로 규정되어 있어요. 상가임대차법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한 번 더 봐주는 거죠. 그리고 토지임대인, 건물임대인이 아니라 토지임대인이에요.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을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을이 이 토지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토지 임대인인 갑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해버리면은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이른바 법정 저당권이죠. 아셨죠? 토지주인인 갑이 을이 토지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을의 건물에 압류를 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앞에서 건물을 임차했을 때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된 거예요. 50%가. 그러면은 건물 50%가 멸실되어 버렸으면은 차임도 50% 감액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해요. 3번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아니죠. 법원이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즉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하면은 이 확정 판결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차임 증액을
청구한 날로 소급해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셨죠?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가지고 최초로 차임 중액을 청구한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답이죠. 4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의 매우 중요한 권리죠.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내가지고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면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5번 연체 차임액이 일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 임대인이 차임 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그쵸? 민법 규정에서는 2번 안 내면은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안 냈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이잖아요. 따라서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그렇죠? 앞에서 노래방 예를 들어 설명했죠. 2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 취득에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갑과 을이 이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을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면 을은 이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건물에 대하여 보존 등기만 하면은 설령 갑에서 병으로 이 토지의 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때에도 을의 보존 등기, 즉 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빨라야 된다는 거죠. 만약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보다 빠르면은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지문이죠. 3번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여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아니죠. 파손 정도가 경미해 가지고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으면은 이 경우에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따라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답이죠. 4번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쵸? 차임을 2번 안 내면은 임대인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할 수 있어요. 5번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이어도 된다. 그쵸? 꼭 돈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죠. 쌀 같은 물건이어도 됩니다. 쉽다.